안녕하십니까. 박운탁TV 한국정치경제 3회 방송입니다. 국힘당이 내년 대선에서 집권을 하려면 반드시 정통 보수 대선 후보를 세워야 합니다. 중도로 돌아선 국힘당으로 정권교체를 희망하는 사람은 30%밖에 안 됩니다.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제3세력으로 정권교체를 희망하는 정통 보수 세력은 23%입니다. 이들을 아우르려면 반드시 정통 보수 후보를 세워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운탁TV 2021년 5월 24일 한국정치경제 3회 방송입니다. 오늘도 KBS, MBC, SBS와 종편 방송이 보도하지 않는 중요하고 새로운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당이 내년 대선에서 집권을 하려면 반드시 정통 보수 대선 후보를 세워야 합니다. 지상옥 여의도 연구원장이 중도 개혁으로 중도 세력을 더 끌어안아야 내년에 집권이 가능하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헛소리입니다. 중도로 돌아선 국힘당으로 정권교체를 희망하는 응답자는 30%에 불과합니다. 국힘당이 아닌 제3세력으로 정권교체를 원하는 정통 보수 세력은 23%입니다. 국힘당이 정권 창출을 하려면 반드시 정통 보수 대선 후보를 세워서 이 23%에 달하는 정통 보수 세력을 아울러야 합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알람벨 버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구독하신 분들은 구독 취소 확인해 주시고 유튜브 프리미엄 신청 부탁드립니다. 공지사항입니다. 박운탁TV는 구독자님들의 자발적인 구독률로 운영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5월 11일 엠브레인, K-스탯,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 회사가 공동으로 지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내년 대선이 어떠한 방향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현재 정권의 유지를 원한다는 응답은 34%, 제1야당 국민의힘으로 정권교체를 원한다는 응답은 30%, 그리고 제3세력으로 정권교체를 원한다는 응답은 23%였습니다. 국민의 과반수 53%가 국민의힘 또는 제3세력으로 정권이 바뀌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자, 여기입니다. 지난번 조사는 지난 5월 11일 엠브레인, K-스탯,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등 4개 회사가 공동으로 한 정기 지표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현재 여당 정권을 유지를 원하는 사람은 34%, 제1야당으로 정권교체를 원하는 사람 30%, 제3세력으로 정권교체를 원하는 사람 23%입니다. 이 두 세력을 합쳐서 겨우 53%가 정권교체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도층에서는 제1야당으로 정권교체를 원하는 응답자 비율이 30%, 그리고 제3세력으로 정권교체를 바라는 응답자는 31%였습니다. 보수층에서는 제1야당으로 정권교체를 58%, 제3세력으로 정권교체 26% 나왔습니다. 위 조사에서 나타난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31%, 국민의힘 26%였습니다. 위 조사에서 특이한 점은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제도권 제1야당으로 정권교체를 희망하는 사람은 30%인데 존재하지도 않는 제3세력으로 정권교체를 원하는 응답자가 무려 23%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제1야당 국힘당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국힘당으로는 정권교체를 할 수 없다고 믿는 세력입니다. 문제는 국힘당으로 정권교체를 원하는 30%와 제3세력으로 정권교체를 원하는 23%를 모아야만 겨우 53%를 만들어 정권교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국힘당이 제3세력으로 정권교체를 원하는 23%를 끌어안아야만 정권교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국힘당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국힘당으로는 정권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3세력으로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23%는 누구일까요?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실마리는 지상옥 여의도 연구원 원장의 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제1당의 싱크탱크라고 하는 여의도 연구원 지상옥 원장이 국정농단 사태를 거치면서 국민의힘에서 이탈한 과거 지지층이 4.7 재보선을 기점으로 75% 수준으로 복원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직 돌아오지 않은
옛 지지층의 귀환을 위해서 중도 노선을 더 강화하는 개혁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유권자 지형의 변화를 제시했습니다. 현재 한국 유권자는 국민의힘, 민주당 고정 지지층, 두 당을 지지하다가 이탈할 수 있는 수행 지지층 등 네 부류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런데 민주당 고정 지지층을 제외한 세 부류에서는 중도 강화 요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을 국민의힘이 수용해서 개혁 노선을 강화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지상욱은 국힘당의 정체성이 보수가 아니라 중도임을 애써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힘당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국힘당이 아닌 제3세력으로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23%는 정통 보수 세력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권의 강력한 대선 주자로 떠오른 윤석열의 정체성에 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가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의 석사 논문을 분석해서 그가 보수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동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가 윤석열은 보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석사 논문을 분석해서 이러한 결론을 얻었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기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근혜 불법 탄핵 책임에서 윤석열이 벗어날 수 없다는 강력한 주장도 있습니다. 감사원장 최재형이 판사 시절 내린 판결의 공정성 문제를 제시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는 또 윤필용 사건과 몇 건의 간첩 사건을 허위 자백을 이유로 뒤집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자, 이건 국제신문에 난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기사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재판은 2012년 최 후보자의 서울고법 재직 당시 선재성 판사에 대해 무죄 선고 항소심 사건입니다. 당시 판결이 이루어진 일각에서는 재판의 공정성을 두고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선 판사는 가족 지인 등을 법정 관리 기업의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그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서울고법 형사 12부 소속의 최 후보자 판사는 이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일부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 최 후보자는 과거 70대 할머니를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해자들을 집행유예로 풀어줘 논란을 빚기도 했다. 2012년 최 후보자는 준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된 68세 남성과 48세 남성에 대해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행 필요 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했다. 우리 주변에 유능하고 청렴한 정통 보수 인사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서 세우면 국힘당 지지 세력 30%와 정통 보수 세력 23% 지지로 정권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후원과 자바적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